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리더가 넘어야 할 18개의 산입니다. 10년이 지난 책이긴 한데 목차를 보면 지금도 읽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삶의 리더는 나이기에 어떤 조직의 리더가 아니어도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이 책에서 나오는 18개의 요소는 개개인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 서문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삶과 경력을 잘 이끌어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풀어보면 일단 자신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개 리더가 넘어야 할 산을 명사형으로 이야기하면 능동적, 영향력, 현실적, 비전, 전략, 지혜, 통찰력, 자신감, 내면의 방향, 더 높은 곳, 리더십 혼란, 긴장 벗어나기, 경력의 전환, 고독 이겨내기, 성격 이해, 병적 행동 관리, 불확실성 이기기,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각 챕터별로 A, B, C 섹션으로 나누어 A는 어떤 의미인지, B는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C는 각 요소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가지고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모여 자신을 리더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들이 있고 어떻게 역량을 키워내야 하는지를 짧게라도 이야기해서 18개의 산을 모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이 되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데요. 능동적이 된다는 것은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도적이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능동적이라고 하며 그 사이 시간에 자기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시간 매트릭스를 활용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작성해 봄으로써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통제하는 것 역시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주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성실성부터 나오며 성실성은 자신의 모습과 행동이 가치관과 완전히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 의도를 명확히 해서 전달하고 의도를 전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과 장소, 시간을 확인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이 되라고 합니다. 몽상가가 아닌 이상을 가진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너무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팀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 관계자의 현실도 파악하며 재무 상황, 필요 자원, 정책, 실행력, 속한 시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비전을 본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동기유발시키는 것은 비전 그 자체가 아니라 비전의 공유라고 합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하게 비전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30초짜리로 내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2분짜리로도 내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전략의 산입니다. 전략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재정, 위험, 스왓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며 전략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고 결과 점검 후 계획을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험이 무조건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경험을 하고 잠시 멈춘 후 그 경험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 사이클을 지혜의 고리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곱째는 통찰력의 산을 올라가라고 합니다. 위에 떠오른 10%의 빙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래 90%의 빙산을 파악하는 것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일의 내면을 보고 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통찰력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나를 믿는 감정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 역시 때로는 자신감의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감이 위축되어 있다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자기 인식이 잘 되어 있다면 책에서 나오는 방법뿐 아니라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의 산 중 험한 산이라고 불리는 내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가치관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 진행하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하였으며 어떤 때가 가장 힘이 솟았는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Bigger and Bigger Challenge,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 역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하고 알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코칭이 될 수도 있으며 멘토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게 하는 더 큰 도전, 더 큰 배움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리더십 혼란을 이겨내야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혼란은 리더의 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두려움, 진부함, 위축, 걱정, 불편함, 불확실함, 불안, 압박감, 침체, 불화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번째로 나오는 산은 긴장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통제와 책임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리더를 긴장시키게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과 방임 사이에 적절한 정도를 리더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더 역시 경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총 8개의 전환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년의 전환기, 28살부터 45살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만들어 나갈지 등을 자문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하고 싶은 것들을 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내가 이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제로 베이스 띵킹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고독하다고도 합니다. 물론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고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인간관계를 잘 쌓아서 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잘 관리함으로써 고독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15째와 16째 산은 성격과 병적 행동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비교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리더는 성격과 병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구분을 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큰 기준은 적절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지나치면 일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성격과 병적 행동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또한 조직의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병적 행동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7번째는 불확실성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한데요. 1초가 지났을 때도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대에 리더는 불확실성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기가 속한 팀, 팀원, 자기 자신까지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팀을 객관적 및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산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명 워라밸이라고 하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나침반을 항상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17가지의 넘어야 할 요소를 잘 만들어 나간다면 워라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8개의 산을 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자기 이해, 문제 이해라고 느껴졌습니다. 즉,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이해하고 성찰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리더가 넘어야 할 18개의 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